남성의 95%가 관계 시 만족스러운 절정에 도달할 때 여성은 고작 37%만이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시간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남성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자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시간 조절, 즉 사정을 내 의지대로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과학적, 의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가졌던 오랜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공개될 전문적이고 검증된 의학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시간이 빠르다는 이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박사님, 평균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인가요? 저는 1분인데 혹은 5분인데 심각한 문제인가요? 라며 숫자 그 자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국제성의학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질 내 삽입 후 1분도 차에 안 되어 사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지연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의학적으로 조루증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두 사람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 만족도는 단순히 시계의 초침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의 평균 시간은 5분 미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1분, 5분, 1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조절 능력입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맥없이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나와 내 파트너가 충분히 교감하고 만족할 만한 순간까지 그 절정의 감각을 나 스스로가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파트너가 충분한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그 시간을 기꺼이 조절해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시간을 몇 분 늘리는 기교가 아니라 바로 그 근본적인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몸은 내 의지와 다르게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마음은 더 이어가고 싶은데 몸은 멋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포함한 수많은 임상 연구들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뇌와 신경의 문제인 신체적 원인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과 불안의 문제인 심리적 원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인 심리적 요인, 즉 시민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행 불안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교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나 내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잘해야 하는데 파트너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지난번처럼 또다시 빨리 끝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남자가 되는 거야.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자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히 그 감각에 몰입하고 느끼는 참여자가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차가운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과 압박감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도록 만드는 비상 시스템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모든 반사작용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라는 행위가 바로 이 교감신경의 격렬한 반응의 최종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사정 반사는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빨리 끝나게 되고 빨리 끝난 결과로 스스로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트라우마가 되어 다음 관계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결국 이전보다 더 빨리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통스러운 첫 경험의 기억이 평생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체적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이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말초 신경의 과도한 예민함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뇌 속의 사정 억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기분을 평온하게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정 반사를 억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이 물질의 분비량이 적거나 혹은 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둔감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보다 브레이크가 약한 차를 타고난 것과 같습니다.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듯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사정 반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일부 한구울제 계열의 약물, 즉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약이 시간 조절 치료제로 쓰이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음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예민한 과민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말초, 신경이 지나치게 발달했거나 혹은 그 신경의 분포가 너무 촘촘하여 작은 마찰이나 자극에도 뇌가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오인하고 성급하게 사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드물게는 전립선염이나 요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신경을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학계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자연치유법, 즉 행동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정지 시작 훈련입니다. 이는 한 저명한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조절 능력이 약한 남성의 95%가 이 훈련을 통해 자연치유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제조건화입니다. 즉, 자극이 오르면 바로 사정한다는 기존의 낡은 반사신경 회로를 강한 자극이 와도 나는 멈출 수 있다는 새로운 반사신경 회로로 다시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흥분도를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기준을 정해봅시다. 1이 전혀 흥분되지 않은 상태이고 10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정 직전의 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훈련은 흥분도를 약 외서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절하다가 마지막에만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차별로 매우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즉 1주차에는 반드시 혼자서 시행합니다. 파트너와의 부담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을 자극합니다. 오직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흥분도가 약 7에서 8 정도, 즉 곧 사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슬아슬하게 드는 그 순간 모든 자극을 즉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가만히 기다립니다. 심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흥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때 발기가 완전히 죽을 정도로 길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약 30초 정도 혹은 흥분이 절반 이하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흥분이 약간 가라앉아 사정감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7에서 8의 감각에 도달하면 또 멈춥니다.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자극에서는 비로소 사정을 허용합니다. 이것을 일주일간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 주, 즉 2주차에는 파트너의 도움을 받습니다. 남성은 눈을 감고 감각에만 집중하고 파트너가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흥분도가 7에 도달했을 때 파트너에게 말이나 손짓으로 잠깐 혹은 멈춰 라고 명확하게 신호를 줍니다. 파트너는 즉시 모든 자극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남성이 자신의 감각을 인지하는 훈련이자 동시에 파트너와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을 멈춘 후 4번째에 사정합니다. 3번째 주, 즉 3주차에는 드디어 삽입을 시도합니다.
단 남성이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자세 대신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여성 상위 자세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성이 움직임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방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남성은 흥분도가 7에 도달하면 파트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성은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춘 채 삽입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 즉 4주차 이후가 되면 남성이 주도하는 자세에서도 이 정지 시작 훈련을 시도해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와 신경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치료 훈련은 압착 훈련입니다. 이는 또 다른 저명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정지 시작보다 조금 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흥분도가 8에서 9 정도, 즉 정말 참기 힘든 순간, 정지 시작만으로는 멈추기 어려운 순간에 도달했을 때 사용합니다. 파트너에게 신호를 보내면 파트너는 즉시 음경을 빼내어 귀두 바로 아래, 즉 귀두와 음경 몸통이 만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꽉 압착합니다. 마치 빨래를 짜듯이 혹은 튜브를 쥐어짜듯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꽤 강한 압력으로 3최서사 초간 꽉 쥐어짭니다. 그러면 남성은 사정감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 반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패턴 초기화입니다. 약 30초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며 시간을 통제하는 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물리적 근육 훈련입니다. 바로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정은 교감신경의 반사작용이지만 이 반사의 마지막 순간에 전객을 뿜어내는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이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이 강하면 밸브를 더 확실하게 잠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근육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소변을 끊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 단 이 방법은 근육을 찾는 용도로만 한두 번 사용하고 소변을 보는 도중에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항문에 힘을 주어 가스를 참는 느낌 혹은 남성의 경우 고환을 몸 쪽으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배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특정 부위의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느린 수축입니다. 먼저 방광을 완전히 비웁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방금 찾은 그 골반저근을 5초 동안 꽉 수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5초 동안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칩니다. 이렇게 총 10번을 반복하면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둘째, 빠른 수축입니다. 1초 동안 빠르게 꽉 조였다가 1초 동안 푸는 동작을 10번에서 20번 빠르게 반복합니다. 이 느린 수축 한 세트와 빠른 수축 한 세트를 묶어서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은 마치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을 들듯 사정을 조절하는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물리적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앞서 말한 심리적 원인을 다스리는 정신적 훈련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인 딴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대신 일부러 지루한 주제나 복잡한 수학 문제, 애국가사, 절 같은 것을 생각하여 흥분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근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안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이며 관찰자 역할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관계의 본질인 교감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대신 저는 마음 챙김을 권합니다. 이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올 때 위험하다 끝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대신 이런 느낌이구나, 따뜻하구나, 부드럽구나 라고 그 감각 자체를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흥분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불안 자체를 줄여주고 교감 신경의 폭주를 막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다양한 보조적인 지연 방법들입니다. 첫째, 성관계 전에 미리 한번 사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에 성관계를 가질 예정이라면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혼자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정은 보통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영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꺼운 콘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물리적으로 감각의 입력을 줄여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돌기나 특수 물질이 첨가된 자극적인 콘돔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호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최고조에 달할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숨을 참고 몸을 경직시킵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그때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숨을 입으로 깊게 내쉬는 것입니다. 후 하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깊은 날숨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반사신경을 억제하고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6번째로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만약 장기간의 금욕, 예를 들어 군 복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조절 능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이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감각이 너무 예민해진 것입니다. 이때는 병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 1회에서 2회 정도 규칙적인 성관계나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몸이 다시 감각에 적응하도록 만들면 조절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발기력 저하와 동시에 조절 능력이 약해진 중년 남성의 경우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발기력이 약해지면 발기가 풀리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급하게 사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근본 원인은 조루가 아니라 발기부전입니다. 따라서 발기력을 개선하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의사에게 정확한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다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행동 치료와 훈련으로도 개선이 어렵다면 전문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소 마취 성분이 포함된 크림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음경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효과는 빠르지만 정확한 양을 조절하기 어렵고 자칫 파트너에게까지 마취 성분이 옮겨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앞서 말한 사정 억제 신경 전달 물질에 뇌 내 농도를 조절하는 경구용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의학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음경으로 가는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한 번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감각이 영구적으로 둔화되거나 오히려 발기부전과 같은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1차적인 치료로 권장되지 않으며 매우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조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문제는 당신의 결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충분히 훈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개선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과 노력의 기반에는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과 따뜻한 협력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러지? 라고 혼자 좌절하고 관계를 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과학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과,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이소영 박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혹은 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